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극한 갈등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이제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이분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서 원외 인사로 하마평에 오르는 나경원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도 그동안 정말 인터뷰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네. 인터뷰를 이제 하실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걱정이 좀 돼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뭐 SNS 올리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요. 뭐 지금 이제 모두의 뭐 이제 당권 경쟁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당권 경쟁하면 뭐 친윤도 나오실 거고 비윤도 나오실 거고 반윤도 나오실 텐데 사실은 저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것을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 뭐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이 합심해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당권 경쟁 속에서 이 우리 스스로 이 대통령 흔들고 뭐 이러다가 어리석은 방향으로 당권 경쟁에 갈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어제 한 말씀 썼었습니다. 예. 그 스스로는 친윤과 비윤과 반윤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특별히 제가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비윤이라고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윤은 아닌가 보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친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연도 많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과? 정치라는 거하고 개인적인 인연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준 국민들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책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 대표로 출마를 하셔서 어떤 보조를 같이 맞추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지금? 저는 아직 그 당 대표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뭐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SNS 말씀하셨지만 그 여론조사도 언급하고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거에 관해서는? 뭐 제가 그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뭐 계획과 꿈이 있으실 테니까요. 거기 그 계획에서 맞춰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사실은 워낙 뭐 여론조사의 함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문항에 뭐 앞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또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님이 1등이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전당대회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습니다. 저는 뭐 역선택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택지는 제외를 해서 민주당 지지자는 제외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고요. 작년 서울시장 경선 때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보다 한 10% 높게 나와서 사실은 민주당이 선택한 우리 당의
그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신 형국이 되어버렸죠. 근데 어찌되었건 작년 당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70대 30으로 가는 거죠? 70이 당심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70이 당심이고 그때도 70이 당심 아니야. 그때 50대 50이었나요? 예, 제가 그랬던 기억인데. 예. 그럼 지금은 이제 70대 30 이렇게 가면은 네, 사실은 나경원 의원님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오신다면. 저는 지금은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래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지금 정권 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을 제가 함으로써 거기에 가장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시기는 네.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죠. 결국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대위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반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유승민 전 의원. 글쎄 지금 자리매김은 그런 모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도 때로는 비판적인 언급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자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언급은 조금 과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 계산에 의한 건지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서 친일 국방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계속 일종의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생도 알지 않겠습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걸 법제화하고 최근에 전술핵 전술핵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다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전술핵 훈련을. 김정은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훈련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북한은 지금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 계속 쏘면서.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동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정보, 정찰 능력 같은 것을 우리가 이용할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걸 친일국방? 저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선동질이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때는 지소미아 파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도 못하게 하는데 결국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사훈련 못해서 우리가 안보가 약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 북한 생각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 누가 이심 정심이다 이렇게 말을 만드시긴 했던데 저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어제도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우길기가 한국에 흔들리는 걸 그걸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던데 저는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친일몰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요. 참 나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안보를 친일에 팔아먹다니 하는 생각만 듭니다.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감사원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게이트, 대감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자도 공개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사원이 자초한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독립성 논란.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감사원이 자초한 일인데요. 참 이해 못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일탈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이해 못하는 일이죠. 그건 뭘 저 문자를 보냅니까? 근데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거였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무당층이 최근에 뭐 급격하게 증가해서 30%를 기록했는데 여야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고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당 입장에선? 저도 사실 뭐 여당의 지금 뭐 그냥 일개 원외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조금 정치를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네. 정말 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야당은 뭐 정치보복 프레임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 자체가 참 야당이 힘들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뭐 지금 산적한 이 수사 상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현실이에요.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겁니다. 뭐 대장동 게이트는 이낙연 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가 예. 들고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문제가 오늘.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모습도 그렇고 우리도 당내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